다음 달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합니다. 연방법원이 이민자가 공적 서류에 시민권자로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가 은퇴 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 플랜을 도입합니다. 월그린이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오피오이드를 제조하는 펄듀 파마 등 6곳의 제약업체와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 양국 정상 간의 7번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양국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이 지역 평화 안보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과 양국의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정상회담만을 위한 공식 실무 방문으로 10일 미국에 도착해 다음 날 정상회담 후 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입니다.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해 북한의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뒤 7번째로 작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의 만남 이후 132일 만이며 지난달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법원이 이민자가 운전면허증 신청서 등 공적 서류에 시민권자로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인도계 이민자 판카지 쿠마르 파델이 제기한 추방 결정 재심 청구 소송을 거부해 이민항소국이 내렸던 파델에 대한 추방과 입국 금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8년 파델은 조지아주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을 시민권자로 기재한 것이 발견돼 연방이민국적법에 따라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됐으며 이민판사는 파델에게 추방과 입국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파델은 이민항소국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방항소법원이 제기한 재심 요청도 거부돼 결국 추방이 확정됐고 미입국이 영구 금지됐습니다. 파델 측은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 추방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파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신청서에 고용허가증 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파델이 시민권자로 신분을 표기한 것을 실수로 보기 힘들다며 재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방이민국적법은 외국 국적자가 미시민권자로 거짓 행세하는 경우 입국 금지와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은퇴 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대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은퇴 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 플랜을 도입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직원이 25인 이상이며 현재 401k 가입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개인 은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시큐어 초이스 은퇴 플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직원 24인 이하인 기업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시큐어 초이스 은퇴 플랜은 처음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 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은퇴 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고 분기당 1회에 한해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플랜은 기존의 401K와는 달리 고용주 추가 적립 혜택이 없고 조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금액도 없으며 자금 운용을 위한 행정비용은 프로그램 도입 첫 3년 0.75%, 그 후 0.6%가 부과됩니다.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소득에서 은퇴 플랜 납입금이 자동 적립되지 않는 뉴저지 주민 중 주기적으로 은퇴 자금을 저축하는 사람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 기업 역시 2020년부터 401K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은퇴 플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직원 5인 이상인 기업 고용주가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을 자동으로 시정부 은퇴 프로그램에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약국 체인 CVS가 대마초 추출물 칸나비디올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데 이어 경쟁업체 월그린도 CBD가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월그린스는 대마초의 일종인 햄프에서 추출한 CBD 함유 연고와 패치, 스프레이 등을 우선 일리노이, 인디애나, 콜로라도, 버몬트, 켄터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뉴멕시코 등 9개 주 1,500여 개 매장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은 다양한 건강, 웰빙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향 정신성 화학 작용을 유발하는 대마초 성분 THC가 함유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CBD는 대마초의 비향 정신성 성분으로 환각성 없이 통증, 불안, 염증, 심지어 암 증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미국 46개 주에서 CBD 이용이 합법화돼 있으며 햄프에서 추출한 CBD는 50개 주에서 모두 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미 연방의회가 지난해 12월 농업개선법을 통해 햄프 합법화와 함께 대량 재배를 승인한 후 대마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재배와 판매가 불법이던 햄프가 규제 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많은 사업체가 햄프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생산 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오피오이드를 제조하는 펄듀 파마 등 6곳의 제약업체와 펄듀 파마를 소유한 8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어제 펄듀 파마 등은 오피오이드 효능을 과장하고 장기 복용을 권장했으며 부작용 위험을 알리지 않아 이로 인해 대체약 복용을 방해하고 중독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펄듀 관계자는 환자들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호소하자 중독이 아니라 약을 적게 복용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펄듀 파마사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오클라호마주에 2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펄듀 파마는 뉴욕주는 우리가 오피오이드 대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1999년과 비교해 5배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매일 8명꼴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홍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봄이 되면서 홍역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지난 10월 이후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총 214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보고된 홍역 환자 수는 전국에서 보고된 환자 수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는 무려 161건이 보고돼 환자가 집중됐으며 보로파크에서도 47건이 신고됐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도 홍역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일부 학교에서 홍역을 앓는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있으며 라클랜드 카운티는 최근 환자가 크게 늘자 26일 비상사태를 선포해 홍역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18세 미만에 대해 공공장소 출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발견된 홍역 환자들은 대부분 미국 외에서 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홍역은 공기 중에 점염되므로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국 관계자들은 홍역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로 유대인 커뮤니티를 꼽았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쉽게 감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특수 목적고 입시 폐지 발표 이후 이로 인한 인종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특목고 입시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어제 특목고 입시 폐지 결정에 앞서 더 나은 방법으로 결정했어야 했다며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특목고 인종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때 결코 부정적이거나 분열적인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며 단지 불공정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뉴욕시의 특목고 입시 폐지 결정에서 한인과 중국계 등 아시안 학부모들이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특목고 입시 폐지 결정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이 뽑은 최고의 공항 순위에서 인천국제공항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은 74위에 그쳤습니다.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한 세계 10대 공항 2019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2위는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창의공항은 2013년부터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3위를 기록한 하네다 공항은 올해 인천공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창의공항은 공항 정원과 호텔, 식당 등 부대 시설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네다 공항은 가장 깨끗한 공항으로 꼽혔습니다. 최고의 공항 순위 4위에서 10위는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 일본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뮌헨 공항,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스위스 추리 공항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공항은 콜로리다주 덴버 공항으로 32위를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 48위, 시애틀 타코마 57위, LA가 7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매년 전 세계 여행객들을 상대로 탑승 수속, 도착, 환승, 쇼핑, 안전 등의 편의성을 조사해 공항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의 기업 공개 공모 가격이 제한된 공모가보다 높은 주당 $72로 책정됐다고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리프트의 시가 총액은 약 $205억 달러에 달하며 시총 규모에서 역대 IT 기업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리프트는 당초 주당 $62에서 $68의 공모가를 제안했으나 이를 웃도는 주당 $72가 책정됐으며 주식 3,250만 주가 오늘부터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주당 가격이 이같이 책정됨에 따라 리프트는 이번 공모로 23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CNN 방송은 당초 제안된 공모가보다 더 높게 결정된 것은 리프트는 물론 적자를 내고 있는 다른 정보기술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프트는 한때 라이벌인 우버의 공격적인 경영 정책에 밀려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이를 견뎌내고 마침내 상장의 관문을 넘게 됐습니다. 한편 올해 월가에는 몇 년 만에 이른바 유니콘으로 불리는 기업 가치 1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상장이 예상되는 우버는 기업 가치가 최대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무용 메신저 업체 슬랙과 이미지 공유 업체 핀터레스트, 식료품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츠 등도 올해 중 기업 공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리프트의 상장은 공유경제 또는 온디맨드 경제로 불리는 임시직 노동자 중심 경제 모델의 증시 진출이라는 면에서 상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CNN은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이 내놓은 적자 상황은 월가에 그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여행객이 사진을 찍다 추락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아침 홍콩에서 여행 온 한 50대 남성이 인기 사진 촬영지인 스카이워크가 위치한 이글 포인트 절벽에서 인증샷을 찍다 4,000피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남성은 구급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한인 유학생이 그랜드 캐니언 절벽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추락사가 발생한 이글 포인트 절벽 구간은 오늘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한인 남성에게 혼쭐이 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22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아이롤로 인근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히스패닉계 남성이 고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이를 목격하고 쫓아간 한인 남성이 제압하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결국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주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용의자를 제압한 한인 남성은 절도범이 가방을 훔친 피트니스 클럽의 대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인타운 일대 쇼핑몰이나 가게 등을 노린 절도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상하원은 어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순국 항일 열사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공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결의안에는 특히 펜실바니아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재미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데런 소토 연방하원 의원이 어제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푸에르토리코는 주민투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7년 동안 2차례나 주민투표를 통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좌절됐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에서 40대 엠트랙 직원이 언쟁 끝에 직장 상사에게 총상을 입힌 후 우드사이드로 도주해 경찰과 대치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다리에 총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한인업소들이 다수 모여있는 곳으로 장시간 극심한 교통체증과 영업이 중단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패스트푸드 매장을 포함한 뉴욕시 모든 식당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메뉴에서 탄산 음료를 제외하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탄산 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번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시장이 서명하면 1년 뒤 발효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